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LH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하자 건수도 최근 5년 새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도내에서도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가 3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준공한 충주의 한 LH 아파트입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639세대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4,800여 건. 한 집에서 평균 8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 접수 세대가 이 정도로 많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루 찍힘이나 벽지 파손 등의 경미한 하자가 눈에 보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시공사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한화건설이 세대당 하자 발생 비율 11.62로 1위, 현대건설이 7.65로 7위에 오르는 등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상위권인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가운데 충북 소재 아파트도 3곳 있었습니다.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청주의 아파트는 세대당 하자 발생 비율이 약 27건, DL건설 시공 아파트는 약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책임은 발주청인 LH지만 정작 문제 발생 시 처벌 조항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 감리를 못한 시공업체가 벌점을 받게 되면 적용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기간 동안에는 벌점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LH가 발주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5년간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는 총 25만여 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그동안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도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잇따라 이런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현대의학기술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이러한 시술을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소윤 씨. 지난 2015년부터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을 직업으로 이어왔지만 법적으로 반영구 화장이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최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눈썹 문신과 같은 시술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짐 중에 진짜 조금 내려놓은 심정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법정에는 섰지만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앞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매번 유죄로 결론지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까지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지금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 문신 기법도 많이 발달했고 반영구 화장은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 행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한편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은 현재 상고 중인 다른 반영구 시술 관련 사건들과 병합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입찰자의 창의적 대안 제시를 허용하는 창의적 대안 제시 방식의 입찰 낙찰 제도를 이달부터 연간 20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부문에 시범 적용합니다. 공사는 창의적 대안 제시 방식을 통해 안전과 품질 시공, 기업 해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해 개선하기 위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추진 계획 등의 수립 여부 등을 평가해 해당 조례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즘 재난 문자 발송이 더 잦아졌는데요. 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이지만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 문자는 누구나 주의해서 읽어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청주시가 발송한 재난 문자는 91건입니다. 폭염특보를 알리거나 물놀이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방역 지침과 확진자 수를 알리는 코로나 관련 안내 문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폭염과 물놀이 안전 문자가 가장 많아 96건의 재난 문자 중 86건은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재난 문자의 내용이나 기관을 지정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발송 주체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반복되는 겁니다. 때문에 7월 말 청주 시민들에게는 하루 평균 7건 이상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확실하게 상황에서 운영 지침이 없어요. 시군에 보낼 수 있는 거, 중앙부처가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확실하게 명확한 근거를 해주려고 운영안을 만들고 있어요. 도로 통제 문자는 지침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낙석 붕괴로 보은군 봉계 터널이 통제된다는 문자를 발송했지만 정작 통행이 재개된 사실은 운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도로 통제 해제 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경우는 재난관리평가에서 감점 요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할 때마다 물어보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또 평가가 연결되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송 참사 때 관련 문자가 보내진 건 이미 도로가 침수된 뒤 3시간이 넘어서였고 지난주 수곡 모충동 일대가 잠긴 기습포구는 관련 문자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일반 문자와 달리 재난 문자는 송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재난 문자 발송을 늘리고 있지만 너무 잦은 안내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토지 확보율을 속여 280억 원의 조합원 돈을 가로챈 청주 3호 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보도 CJB가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의 판단 그대로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고 최근 조합으로부터 원금을 대부분 변제받긴 했지만 앞으로의 사업성을 우려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2,300여 세대를 짓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답보 상태에 빠졌던 청주 사직모충 1구역.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거의 다 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 900여 명을 모집했고 288억 원의 분양금을 모았습니다. 진척기업자 가칭 3호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피해 조합원 900명 중 300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7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모두에게 벌금 3천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대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600명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최대 10년형을 구형했지만 낮은 형량이 나오자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이 판단했던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이유로 형을 유지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거의 10여 년을 가까이 이것 때문에 지방칸을 못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속상하고 죄질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 합의를 하지 않았던 35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올해 초 원금 3천만 원 중 95%를 지급받았습니다. 35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은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음성 진천 괴산군이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음성군청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세 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화장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증평군을 포함한 4개군은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화장로 5기 규모의 화장시설 등을 4개 군 가운데 한 곳에 조성하기로 했지만 증평군은 지난 22일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의 미래 자동차와 전장 부품의 전자파 시험, 인증,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송 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9년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이듬해 착공한 수송 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는 2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특히 최대 100톤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전자파 체인버를 갖춘 굴절 전기버스, 2층 버스, 초소형 전기차 등에 대한 전자파 시험 평가가 가능합니다. 2023 괴산 고추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열립니다. 괴산아 놀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황금 고추를 찾아라, 핫치맥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와 장민호, 김연자, 경서 등이 출연하는 개막 행사와 1회 전국 유기농 괴산 가요제 본선 무대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품질 좋은 괴산고추와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관광지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